비가 새는 집도 안전한 집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하면 분명히 멋진 건축 디자이너 이유정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작은 생각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7번 이유진양의 꿈이 이루어진다입니다. 이유진은 8학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마마음학교 8학년 이유진입니다. 저의 꿈은 어렸을 때부터 멋진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옷에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루에도 수십 번 옷을 갈아입고 패션쇼도 하고 어느 때는 옷을 잘라 알 수 없는 옷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유진이는 크면 멋진 패션 디자이너가 되겠구나. 그런데 좀 치우면서 해라. 방이 완전 쓰레기통 같다. 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옷 때문에 언제나 제 방은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전 지금도 여전히 제 나름대로 옷을 그려보고 작아진 옷을 다루고 바느질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옷으로 만들곤 합니다. 그리고 제가 디자인한 이런 옷들이 세계 곳곳 매장에 디스플레이되고 거리마다 사람들이 그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상상해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설렙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저에게 또 한 가지의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아마 작년 초부터인 것 같아요. 엄마는 작년 초부터 파라구아라는 작은 나라에 살고 있는 어느 남자아이에게 한 달에 한 번씩 후원금을 보내십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케빈이고 이제 9살이에요. 케빈의 꿈은 학교를 다니면서 글을 배우고 책도 읽는 거랍니다. 케빈의 집은 가난하여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읽고 싶은 책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그 후원금으로 학교도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책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가끔씩 학교 가기 싫어하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작은 일에 불평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겐 너무나 일상적인 일들이 케빈에겐 너무나 소중한 꿈이었으니까요. 그 뒤로 전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엔 케빈과 같은 어려운 아이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이렇게 작은 도움들이 그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이루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또 다른 꿈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저의 꿈인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멋진 디자이너가 되어 그 아이들을 후원하기 위한 패션쇼도 열고 후원회도 만들어서 어려운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옷들이 예쁘니 네가 더 나이가 들면서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저도 한 손은 제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위해 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와 그 아이들의 꿈이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꿈이 이루어진다였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8번 정재원 양의 나의 간절한 꿈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재원입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나요? 저에게도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아주 어릴 적에는 디즈니 동화에 나온 알라딘처럼 요술램프의 주인이 되어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이나 갖고 싶은 것이나 되고 싶은 것들을 다 이루어 보는 행복한 꿈을 꾸었어요. 정말 꿈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째깍째깍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카멜레온처럼 정말로 원하는 꿈이 뭔지도 모른 채 이런저런 꿈을 찾아다니는 저에게 사람들은 가끔 내 꿈은 뭐니? 하고 물어볼 때면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제 모습이 조금은 부끄러웠어요. 어휴, 왜 나에게 멋진 꿈이 없을까?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음악 치료사에 관한 글을 읽게 되었어요. 음악을 사랑하는 저에겐 가슴이 설레는 글이었어요. 여러 강연들이 녹아있는 음악으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생각만 해도 행복한 미소가 절로 나오는 걸 보니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 계시는 할머니께서는 큰 수술을 받으시고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세요. 멀리 떨어져 있기에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나의 사랑하는 할머니.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위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음악을 꼭 만들어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꾸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고 자꾸 먹어도 또 먹고 싶어지는 내가 특별히 사랑을 가득 넣어 만든 사랑의 음악약을 주시고 하루빨리 할머니께서 행복한 기운이 온몸에 퍼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은 꿈꾸는 시간만을 행복했던 저였지만 이제부터는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볼래요. 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할머니의 말씀처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가까운 이웃 그리고 소외된 이웃 더 나아가 저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의 음악을 전하며 마음껏 웃어도 보고 편안히 쉬어도 보는 자리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저를 보시며 우리 소녀딸이 최고라고 활짝 웃으신 건강해진 할머니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오늘도 꿈의 주문을 외워봅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원 양의 나의 간절한 꿈이었습니다. 다음 참고번호 9번 지윤아영의 내가 바로 미래의 주인공 꿈을 만든 건축 디자이너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마음 한글학교의 지윤아입니다. 저의 생일은 연도수는 다르지만 유관순 언니가 목놓아 만세를 외쳤던 3월 1일 3일절입니다. 또 저의 태몽꿈 또한 특이하여 엄마는 자주 그 꿈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태몽꿈 속에서 저희 엄마는 깊은 산속길을 걸어가고 계셨는데 주위가 다 메마르고 황폐하여 거의 숨조차 쉴 수 없는 음산한 숲속길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꿈에서 엄마는 급하게 숲속길을 빠져나오시며 길가에 버려진 비쩍 마른 나무 한 그루를 뽑아서 집으로 가지고 오고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던 나뭇가지에서는 신기하게도 순식간에 탐스러운 수만 송이의 무궁화 꽃이 피어올라 엄마의 주변과 메말랐던 온 숲을 무궁화 꽃으로 에워쌌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저의 생일과 그 신비한 태몽꿈을 아주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저는 비록 한 살도 채 안 되어 캐나다로 이민을 왔지만 언젠가는 제가 먼 훗날에 대한민국을 빛낼 특별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엄마는 믿고 계신 듯합니다. 저도 꼭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믿으며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합니다. 먼저 저는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 전통 무용을 꾸준히 배우고 있고 캐나다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빠짐없이 공연도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일요일마다 거의 10년째 꾸준히 다니고 있는 한글학교는 저의 즐거움이고 자랑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제가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정서를
익히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의 미래의 꿈은 캐나다 곳곳에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더 많은 캐네디언들이 한국의 숨은 매력과 멋을 알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무용과 제 동생의 특기인 강인한 한국인의 기상이 담긴 태권도까지 모두가 한자리에서 공연이 가능한 한국 문화관을 갖는 것이 저의 꿈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변함없이 간직해온 건축 디자이너라는 특별한 저의 꿈이 꼭 이루어져서 동양적인 아름다움이 듬뿍 느껴지는 멋진 한국 문화관을 제 손으로 직접 디자인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만든 문화관 안에 들어서면 직접 김치를 만들며 체험해볼 수도 있고, 고운 먹을 손으로 갈아 직접 붓글 씻어 써볼 수 있는 서예관 같은 것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그 꿈이 꼭 이루어져서 제가 해외에서 한국 문화의 맥을 잇는 멋진 징검다리 역할을 해내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뿌리를 안고 태어난 우리들은 세계 어디를 가나 한국인인 것입니다. 한국인이 한국적인 것을 포기하며 잊고 산다면 그것은 제가 앞서 말한 그 꿈속에 뿌리가 말라버린 황폐한 풍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미래를 향한 저의 꿈 또한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미래를 빛낼 무궁화 꽃, 미래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유라 양의 내가 바로 미래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다음 참가번호 10번 우정희 양의 고마운 꿈 얘기입니다. 꿈이란 게 뭘까요? 저는 17살을 넘어도 제 꿈이 무엇인지,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 한번 멍 때리고 한번 생각해봤죠. 한마디로 제 17년 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꿈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제 꿈을 이해하려면 제 과거와 현재를 알아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기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1학년 17살 우정희라고 합니다. 약간 초딩 같죠? 그래도 주먹 꽉 참고 계속 들어주길 바랍니다. 저는 2002년도에 4살 때 토론토로 이민 왔는데 사람들이 계속 저보고 야, 정희야, 너는 진짜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 라고 묻죠. 저는 13년 동안 캐나다 살아왔는데 물론 저는 공부와 연습을 많이 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고 싶지만 아쉽게도 제 대답은 드라마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드라마를 워낙 좋아해서 한국어를 잊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제 부모와 저는 이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하죠. 하지만 어렸을 때 모르는 게 많아서 문화 차이 때문에 싸운 적도 많았습니다. 특히 동생 대해서 싸웠죠. 제 동생은 한마디로 제 부모에게 엘레갈비였고 저는 그냥 싼 돼지 껍데기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억울하고 서러운 사춘기를 보냈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민생활 하는 동안 기쁜 추억만큼 서러운 적도 많았습니다. 학교에 적응을 잘했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저와 제 친구들의 차이점을 느꼈습니다. 제 친구와 달리 숙제 도와주고 먹음직스러운 도시락 싸주는 부모는 저에게 없었고 유치하게도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제 어린 자신이 참 한심했죠. 하지만 그때는 그것만 보였기 때문에 어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진실을 깨달았죠. 제 부모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하는지, 왜 밤 늦게까지 못 봐야 했는지, 왜 제 부모는 둘 다 꿈을 포기해야 했는지, 제 부모의 웃음 뒤에 슬픔과 상처도 있었고 피곤함도 있었고 물론 억울함도 있었겠죠. 저는 이 진실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전화하고 비서실에 점심 남긴 날이었어요. 제 친구 비서실에 갔는데 갑자기 비서실 아줌마가 저에게 비웃으며 너는 엄마 영어 못하지? 그럴 줄 알았다. 저는 어린 나이에 이것을 듣고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제 가족들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제 부모가 얼마나 노력하고 고생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영어 못하는 게 죄였습니까? 그 후론 제 부모가 겪는 일들을 더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제 부모는 영어를 몰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2배 더 힘들었고 또는 아무리 노력해도 제 친구들의 부모처럼 안정적인 직장을 못 다녔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회에서 인종차별 받았죠.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꿈을 정했습니다. 제 부모와 달리 이민자들의 꿈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나중에 캐나다 공무원으로 돼서 이민자들에게 꿈을 지켜주고 도움도 주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을 기회도 주고 무엇보다 인종차별을 없애고 싶습니다. 저는 캐나다 사람들과 똑같은 자격, 똑같은 생활을 줄 수 없지만 저는 노력하고 싶습니다. 제 꿈을 위해 노력한 우리 부모님들처럼 우리 부모님들만큼 최대한 노력하고 싶고 나중에 10년 후에 성공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이게 제 꿈입니다. 비웃을지 몰라도 저는 제 꿈을 위해 달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어떤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인데요. 참가번호 11번 홍지선 양의 위로 같은 나의 꿈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크게 말하면 다 들리나요? 네. 왔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미래의 꿈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미래의 꿈은 항상 일치하지 않고 매년 지날 때마다 바뀌집니다. 저의 꿈은 아주 큰 미래라고 생각됩니다. 저의 정신이 저를 어디로 인도할지 모르지만 그 대신에 제 마음으로 그게 해줍니다. 어린 시절에는 제가 모든 것에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특히 벽에다가 그렸습니다. 특히 또한 아버지와 함께 판지를 사용하며 많은 것을 만들어서 같이 놀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림과 페인팅이 제일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뭐냐면 크레파스 페인팅이 화려하고 환상적인 색깔들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는 제가 미술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특히 저의 어머니가 제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뭐냐면 제 어머니가 처음으로 미술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제가 애니메이션을 발견한 후 그 열정은 강하게 소장됐습니다. 저는 어릴 때 많이 봤지만 애니메이션만큼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미야자키 작품입니다. 모든 영화들 캐릭터들에게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좋아했죠. 그때부터는 제가 애니메이션이 영화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제 자신이 캐릭터를 그리고 그들에게 이름을 정해주고 이야기를 썼습니다. 와우. 저희 캐릭터들이 삶에 나오는 아이디어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저는 애니메이터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니메이터가 되는 것이 저희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했지만 잘못 생각했어요. 저는 신학년 때 에어카닷을 가게 결정했습니다. 에어카닷에 있는 것은 제 인생의 지금까지 핵심 포인트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뭐냐면 저는 5년간 다녔습니다. 엄격한 규율을 배우고 캠프에서 C-17과 에어버스를 비행 경험을 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제가 C-17 조정석에 앉았을 때 놀라운 정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가르쳤던 것처럼 제가 애들을 가르쳐주고 싶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으로 공군 장교나 아니면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랬지만 11학년 때 바느질을 배우고 나선 후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전에는 패션에 관심이 적었고 아는 것도 없었고 하지만 저의 옷을 어떻게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나선 후 그 관심이 엄청 커졌습니다.
저는 맥퀸과 신화를 등 많은 디자이너와 아티스트에서 영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적극적으로 제 자신의 브랜드와 디자인을 해서 스케치를 하고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패션 디자이너에 될 수 있는 욕망의 8명 모델과 우리 학교에서 패션 디자인을 하기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제 미래 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술은 항상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는 여정입니다. 제 생각은 미술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서 음악을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저는 노래와 기타 이거 작곡하는 게 너무 좋아합니다. 하지만 노래는 잘 못하는 편이라서 그 대신에 제 랩으로 도전 한번 해봤습니다. 시작은 너무 느렸고 잘못했지만 점점 더 좋아졌다. 저는 많은 랩을 기억하고 제 자신의 곡을 쓰기도 했어. 제가 래퍼가 될 수 있다는 제 자신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랩은 너무나 짧을 수 있기 때문에 제 미래 꿈은 모릅니다. 저는 제 인생에 저의 그림과 페인팅에 큰 관심이 발견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많은 목표와 재능으로 저는 지금 대학교 미술 교수가 되고 싶은 미래의 꿈이 있습니다. 제가 성공적인 교수가 된다면 예전에 카드에서 이거 애들 가르쳐줬던 것처럼 대학생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술이 아름다움과 우리가 못 알 수 있는 경락의 의미에 대해 사람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삶에 대한 의미가 있는 질문하고 예술은